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밝게 항상 아침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기분 좋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빅테크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또 불확실성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죠. 17,342포인트 선으로 18,000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도 5,500선을 하회하면서 2% 넘는 하락 흐름. 다우존스 지수도 덜 빠지긴 했지만 1% 넘는 하락 보이면서 4만 선을 내준 39,000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빅스 지수가 무려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23%의 급등이 나온 건데요. 빅테크주들이 상당 기간 이 고공행진을 펼쳤다가 최근 이제 대선 레이스 11월 대선을 앞두고 원체 변수가 커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참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의 급등으로 이제 공포 수치가 꽤나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가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12%가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2분기 실적이 간밤이 아니라 전일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상대로 실적은 저조했다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원체 시장이 이 테슬라 주가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다라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간밤에 주가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 한 7%가량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6%대 급락, 브로드컴, 퀄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너나 할 것 없이 5% 이상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의 급락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체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종목들 얼마나 많이 빠졌던 걸까요? 종목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우측부터 좀 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주가가 12% 넘는 급락이 보였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미 인도대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예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컨퍼런스 콜에 있어서의 발언들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10월 10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향후에 대해서 언제 상용화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한 발 빼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함으로 인해서 주가의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12.34% 하락했고요.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도 아직까지 본업,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꺾였다라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2.99% 하락을 했고요. 시장 상황 속에서는 바로 제일 옆에 있는 필수 소비재 격의 종목들만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코스트코나 타겟 그리고 달러제너럴 등의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P&G 또 코카콜라, 펩시 등의 종목들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테크 종목들 메타, 구글도 5%대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광고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제 AI 관련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쪽에 더 방점을 두면서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2.88%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5% 하락.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하니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빠졌겠습니까? 엔비디아 주가 6.8% 급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7%, AMD 6%, 퀄컴도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 그나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선방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버텨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업종 가운데서는 이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유일하게 일라일릴리만이 빨간불 켜졌고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한 임상시험 결과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있는 산업재 쪽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국제유가 소폭 반등하자 에너지주들은 1%대 안팎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장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꼽아서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네 가지 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포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주당 47센트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달성했던 주당 72센트, 그렇다 보니 굉장히 대조적인 숫자가 나온 거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68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를 훨씬 더 하회를 했다 보니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부분의 수익성이 빠르게 위축된 점, 주가 하락에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저조한 그 성적표에 일조를 했었는데요. 간밤 포드가 1%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는 무려 11%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치폴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칸 푸드, 음식료 종목이죠.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34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치 0.32달러를 웃돌았는데요. 매출도 전망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름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가 넘는 하락으로 치폴레 마무리가 됐고요. 51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는데 최근 UBS에서는 낙관적인 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브랜드 선호도와 가성비 측면에서는 판매 모멘텀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었고요. 최근에 치폴레가 3개월 동안 한 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6%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지난 6월 18일에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AT&T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의 상승 보여줬는데요.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57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치, 예상치를 상회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은 298억 달러로 예상치인 299억 8천만 달러를 하회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이 매출은 낮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5%가 넘게 AT&T 올랐습니다. 존 스탠키 CEO가 광 케이블과 그리고 컨버전스 분야에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앞으로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이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 올라가면서 19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IBM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43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2.17달러를 웃돌았는데 매출 또한 전망치 이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부진했던 시장 안에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아울러서 IBM은 올 한 해 동안 한 12%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 지수가 5.7%가량 올랐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밤에 184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AI 랠리 여기가 종점인가? 밤사이 지수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AI 랠리 그동안 펼쳐졌는데 벌써 끝이 나는 건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증권시장은 어젯밤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락을 했고 특히 기술주 비중이 컸던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건 부진한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단순히 실적뿐만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열풍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AI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AI 투자가 수익 창출보다는 비용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즉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인데 US뱅크 자산운용의 투자 디렉터는
높은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몇 가지 영역에서 보였다며 2분기에 기대감으로 높이 올랐다가 이 실적 추정치를 놓친 주식들은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인데도 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너무 높은 가치 평가에 따른 압박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장의 로테이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라테가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다면 수면 아래에서 빠르게 교체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관건이 될 텐데 빅테크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실망스러운 해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용보다 현재 벌고 있는 부분 혹은 비용이 나가더라도 이게 언제쯤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도 가시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한입뉴스 4가지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한 사태에 있어서 윈도우 쪽에서는 제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 관련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관련한 사태 이후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해서 모두 다 끊어냈다, 없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대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윈도우 운영체제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윈도우 기기들이 일제히 다운되는 오류를 겪고서도 파트너십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비친 건데요. 이 글로벌 기술 장애 이후에 즉각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모든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일론 머스크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입장이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볼 포인트 있겠습니다. 네,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로 인해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손실 규모가 8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실은 확실하게 가늠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대응이 참 인상적인데요. 다음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달러를 쓴다라는 건데요. 10달러,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IT 근로자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복구나 야근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급했다라는 건데요. 우버이츠 크레딧 코드를 발송을 했고 그걸 또 이메일로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해당 소식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IT 업계 근로자들에게 10달러 기프트 카드를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서비스 복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우버이츠 크레딧 코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추가 작업을 초래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감사의 표시로 커피나 늦은 밤 간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기프트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가 근무를 20달러 기프트 카드로 대신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물가 따지면 정말 커피 한 잔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인 뉴스입니다. 보시죠. 헤드라인은 첫 달부터 10억 달러, 첫날부터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시작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승인을 받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드디어 거래를 개시를 했죠. 첫날 거래량이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데요. 아이시아스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가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얻어서 24일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첫날 거래량은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날 거래량의 약 23%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첫날 출시된 ETF의 개수는 9개였는데 가장 많은 투자금이 유입된 ETF는 블랙록이 출시한 이 아이시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였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딜 체결 소식인데요. NBA 관련해서입니다. 770억 달러 규모의 딜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NBA가 770억 달러 규모의 미디어 권리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대상은 디즈니, ESPN, 아마존, 컴캐스트의 MBC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OTT와 협업을 통해서 향후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 NBA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해당 소식에 팔로우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NBA가 디즈니와 ESPN, 아마존, 컴캐스트의 NBC 유니버셜과 총 770억 달러 규모의 미디어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현 미디어 권리 보유자였던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마지막 입찰은 거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계약은 2024-2025 시즌 이후에 발표되는 11년 기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통 TV 미디어가 아닌 이 아마존 프라임과의 계약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게 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입뉴스 4가지 확인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중복 이야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기업이죠. 포드 소식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포드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이 2분기 실적 발표한 포드 소식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대표 레거시 완성차 기업이죠. 포드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은 478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5%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8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49% 감소한 수치고요. 조정 희석 수장 순이익은 0.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가 기대한 수익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자동차 사업부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은 각각 440억 2천만 달러와 0.68달러였는데요. 포드가 이번 분기 기록한 자동차 사업부 매출은 448억 1,100만 달러로 매출은 기대보다 더 잘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업부별로 자세하게 성과를 좀 본다면 어디가 좀 괜찮고 어디가 좀 부진했을까요? 네, 각 사업부의 성과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드의 전통적인 사업 부문인 포드 블루는 2분기 동안 2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셈입니다. 상업용 자동차 생산을 맡고 있는 이 포드 프로 사업 부문의 분기 매출은 또 170달러로 나타나면서 이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9%나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진한 부문을 살펴보자면 전기차 부문을 들 수 있겠는데 이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포드 모델 2의 분기 매출은 11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나 감소한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본장에서도 뭐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가 어땠죠? 네, 본장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24일 1.16% 하락한 13.67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실망스러운 실적이 발표되자 포드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또 다른 실적 발표한 기업. 배가 고파지네요. 이 기업 얘기하면 치폴레, 그러니까 멕시칸 그릴이라는 기업입니다.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실적이 괜찮았죠. 네, 실적은 좋았지만 또 주가 면에서는 다소 그렇지 못했는데요. 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분기 매출은 29억 7,31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22%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4억 5,567만 달러였는데요. 이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33.32% 늘어난 수치고요.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 희상 주당 순이익은 0.34달러였습니다. 이번 2분기 수치는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 2분기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은 29억 4천만 달러와 0.32달러였는데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 CEO는 2분기 인기 메뉴였던 이 치킨 알 파스토르의 복귀를 비롯한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강력한 수요를 이끌어낸 분위기였다며
분기 거래량이 8% 이상 성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치킨 알피스트로는 멕시코의 요리 중 한 종류인데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인기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멕시칸 푸드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도 그 가격에 전가가 되는 부분을 소비자가 다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은 치폴레가 더 늘어나게 될까요? 네, 앞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 계속해서 증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2024년에 300여 개에 달하는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중 80% 이상은 이 드라이브 스루를 드러내는 치폴레인 매장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도 음식을 주문하고 또 픽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치폴레인 매장을 늘림으로써 이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2분기 동안 52개의 신규 매장을 열었고요. 이 중 46개가 치폴레인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최근 메뉴의 가격을 대체적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격으로 인한 수익 증가는 제한적이었는데 아보카도의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또 메뉴의 가격을 대체적으로 인상하기는 했지만 그런 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치폴레의 주가 본장과도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좀 달랐죠. 네, 맞습니다.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주가는 24일 1.47% 하락한 51.78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편입니다. 구겐하임은 7월 24일 54.5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55달러로 소폭 상향하기도 했고요. 시티그룹의 주가도 살펴보면 지난 7월 12일 67.38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71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계속해서 우호적인 주가 그림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발표 이야기 포드와 치폴레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하락한 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의 AI 모멘텀을 받았던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이 가장 크게 그 배경이 됐고요. 플러스 테슬라발 이슈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I 관련한 기업들 그동안 1년 반 넘게 상승을 지속했었던 원인은 AI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AI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이 됐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욱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비용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 매출보다 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구글밖에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AI 관련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구조가 펼쳐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더 확인을 하게 된다면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시장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